안녕하세요. IM 경매 함께 공부하는 경매의 이지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경매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가려 하면 필요한 짐도 챙기고 일정을 계획하고 동선도 확인해야 하듯이 꼭 미리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죠. 경매도 마찬가지랍니다.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하죠. 그래야만 우리의 소중한 시드머니가 손실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경매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인 감정가와 현재 시세 파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감정가라는 것은 경매가 신청되어 경매 진행이 결정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여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를 시작하는데, 공식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감정평가가 끝나면 통상 10개월에서 12개월 후에 경매 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와 기타 정보들을 게시하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해진 부동산의 가격을 감정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게시된 경매 물건과 감정가를 보고 본인이 입찰하기에 적합한 물건을 고르는 것인데, 자, 이렇게 나에게 알맞는 경매 물건을 선택하였다면 다음으로 입찰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 즉 현재 시세를 알아봐야겠죠? 시세를 알아볼 때는 크게 주택, 상가, 토지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주택의 경우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때 제일 정확한 것은 바로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마지막 실거래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최근 실거래가가 해당 시점의 시세가 되겠죠?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명확하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세 파악을 한다면 정확하겠죠. 반대로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지의 주변 부동산 시세가 중요합니다. 이지쌤 같은 경우는 해당 물건지 주변 부동산 5군데 정도를 통해 가격 조사한 뒤 평균값을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상가의 경우는 현재 상가의 임대료가 시세 파악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요. 즉, 상가 임대료가 상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랍니다. 입찰하려는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를 파악하면 더욱 정확하겠죠? 상가를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강남권과 마용성,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상가를 예시로 이야기해 볼게요. 강남권과 마용성 임대 수익률을 2%, 그 외의 지역을 4에서 6% 정도로 정해 볼게요. 파악한 임대 수익률의 당시 시점에 금리를 빼면 예상 수익률이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강남이 수익률이 낮은데 왜 입찰하려고 하는 거죠?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임대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마용성에 투자하는 이유는 임대 수익률이 아닌, 즉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해 매매 차익에서 오는 이익의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거예요. 흔히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명 연예인이 수십억에 산 빌딩을 100억 넘는 가격에 팔았다더라 하는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은 토지예요. 경매 중에 가장 미지의 영역이죠. 부동산 중에 제일 시세 파악이 힘들고 환가가 힘든 것이 토지예요. 토지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엑시트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당 시세라는 것이 있지만 아주 정확한 가치라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실거래가가 있지만 실제로 현재 시세와는 괴리감이 있어, 즉 쉽게 말해서 가치평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가치가 명확한 것은 10%를 싸게 내놓으면 쉽게 팔 수 있지만, 토지는 시세 대비 10에서 20%를 싸게 내놓아도 매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자, 오늘은 경매에서 감정가와 현재 시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처럼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참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어려워 마시고 제가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도록 좋은 영상으로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함께 공부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